이번 영상에서는 음, 저항과 지지, 제가 왜 그 종목 설명하고 또 어떤 종목은 이 선을 지켜야 된다고 하고 어떤 선 저항선이라고 하고 지지선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오늘은 이런 선에 대해나 지지나 저항을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뭐 누구 강의하고 이렇게 알려드린 실력은 안 되지만 지금까지 경험을 토대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저한테는 맞고 저는 또 이런 저항과 지지를 이용한 방법이 제가 오래 해보니까 좀 정확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본인들만의 각각의 기법이 다 있기 마련이고 어떤 분들은 일목균형표라든가 오실레이터라든가 여러 가지 많은 기법들이 있어요. 피보나치 되돌림 뭐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거보단 전 단순하게 해요. 그러니까 예전에 복잡하게 했었어요. 막 여러 가지 기법을 정해봤는데 결국은 가장 단순하게 하고 생각도 단순하게 손절도 단순하고 이익도 단순하고 이런 단순한 방법이 가장 좋다는 판단을 스스로 내렸고 이 방법을 꾸준히 유지해서 실제로 긍정적인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세상에 기법은 많아요. 근데 그중에 자기한테 맞는 기법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하고 또 그 기법을 해서 자기한테 잘 맞고 수익을 내줄 수 있다면 그 기법이 바로 본인한테는 최고의 기법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거는 어떤 황금알을 낳는 거위 같은 비밀스러운 기법은 아니고요. 그냥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저항과 지지선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설사 제가 설명이 부족하거나 좀 그림을 그리는데 좀 잘 그 프로를 다 익숙하지 못해서 조금 그 부족한 면이 있더라도 많은 이해 바라고요. 나름 많은 부분만큼은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항과 지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네이버 같은 데 쳐보면 뭐 전형적인 학술적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이렇게 뭐 설명해 놓은 게 있습니다. 1960년대 그랜빌이 수학의 이동평균선을 주식으로 가지고 오면서 이동평균선을 주식에서도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의 주가를 산술 평균한 값이 주가 이동평균을 차례로 연결해 만든 선입니다. 주식시장에서 주가와 거래량 및 거래대금 매일매일 변하지만 특정 기간을 놓고 뭐 일정한 방향성을 지니게 됩니다. 이를 수치화한 것이 이동평균선으로서 장기 120일, 중기 60일, 단기 5일, 20일 이동평균선이 있습니다. 주가 이동평균선은 일정 기간 동안의 주가를 산술 평균한 값인 주가 이동평균을 차례로 연결해 만든 선으로 주가의 평균치를 나타내는 지표가 됩니다. 이런 주가 이동평균 매일 계산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날의 5일 이동 평균을 계산하려면 해당 날짜를 포함한 최근 5일간의 주가를 합산한 뒤 5로 나누면 됩니다. 이렇게 나온 매일의 값을 하나의 선으로 연결해 나타나는 것이 바로 5일 주가 이동 평균선입니다. 자, 이거는 학술적인 문구죠.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런 거예요. A라는 주식이 있을 때 어떤 날은 100원, 어떤 날은 120원, 어떤 날은 80원, 어떤 날은 90원 이게 변할 거 아니에요. 그 3시 반을 기준으로 종가의 변환값 A라는 값이 3시 반에 100원에 끝났다. 이런 종가에 끝난 가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를 5일간의 끝난 값을 다 더해서 나누기 5를 하면 이게 5일 이동 평균선이고 나누기 3을 하면 3일 이동 평균선 120일을 하면 120일 이동 평균선이 되는 겁니다. 5주선이라는 건 말 그대로 5주 동안의 종가를 나누기 5를 한 거예요. 합산해서 5개월 선이라는 거는 5개월 동안의 종가를 합산해서 나누기 5를 한 겁니다. 이렇게 설명하니까 좀 쉬웠을려나 모르겠습니다. 나누기 5 한 거예요. 나누기 3 했으면 3일선, 나누기 7 했으면 7일선, 나누기 8 했으면 8일선, 나누기 9 했으면 9일선. 그래서 이런 이동평균선은 꼭 5일, 10일, 20일, 60일, 120일 선만 있는 게 아니고 본인이 만들기 나름입니다. 본인이 나는 8일선이 잘 맞아. 그럼 8일선 만드시면 되고요. 나는 13일선이 잘 맞아. 그럼 13일선을 만드시면 됩니다. 이거는 만들기 나름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국제적으로나 평균적으로 제일 많이 쓰는 게 5일선, 10일선, 20일선, 60일선, 120일선, 또 720일선까지도 씁니다. 이거는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쓰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온 세상이 평균화한 5일, 10일, 20일, 60일, 120일선을 씁니다. 그 중에서도 120일, 60일선은 잘 안 봐요. 5일, 10일, 21선만 봅니다. 너무 복잡하지 않고 단순하게 하는 게 제 방법이에요.
드디어 그림판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림을 잘 못 그리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원체 미술 실력이 없습니다. 학교 다닐 때도 미술 성적이 제일 안 좋았어요. 이동평균선에 대한 아까 이해대로 그 5일 동안의 주가의 종가의 합산을 나누기 5한 게 5일선인데, 이 5일선인 게 말 그대로 주가가 딱히 일정하지 않죠. 주가라는 게 어제도 100원, 오늘도 100원, 내일도 100원, 내일 모레도 100원이면 요렇게, 이게 아닌데 역시 못 그리고 있습니다. 딱 일자로 어떻게 그려야 될지 한번 봐야 되겠네요. 아마 이렇게 일자가 될 겁니다. 주가의 변동이 하나도 없겠죠. 그죠? 그렇지만 주가라는 게 절대 그렇지 않죠. 어떤 날은 떨어지고 어떤 날은 올라가고 또 어떤 날은 그 급등하기도 하고 이렇게 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라는 게 항상 이런 식으로 변하게 되는데 이게 아닌가 봐요. 바꿔보겠습니다. 바꿔보면 이렇게 변화가 되기도 하죠. 또 어떤 경우는 이렇게 변합니다. 우리는 이거를 추세라고 그러죠. 이렇게 됐을 경우에를 우리는 그 상승 추세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됐을 때 이런 경우를 우리는 하락 추세라고 하죠. 이렇게 해서 모든 주식에는 이렇게 상승 추세와 하락 추세가 있게 됩니다. 오늘은 이제 일단 이 상승 추세를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상승 추세가 좋겠죠? 자, 그럼 다시 고전 단계로 가서 이렇게 상승 추세가 생겼을 때 5일 이동 평균선 이렇게 이런 선들을 그리게 돼요. 이게 쭉 우상향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쭉 우상향을 하고 있는 아주 좋은 경우입니다. 이렇게 우상향이다 보니까 당연히 상승 추세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우상향을 했을 때 5일선이 변하는 이렇게 산등성이 같은 선이 생겨요. 이 날망이라고 그래야 되나, 이렇게 산등성이 같은 꼭대기가 생깁니다. 우리는 이거를 변곡점이라고 불러요. 저는 누가 다 배운 건 아닌데 남들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곡점이 생기는데 이 변곡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긋습니다. 이렇게 커요. 이렇게 겁니다. 이게 바로 저항선이 되는 거예요. 보시면 이게 저항선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게 저항선. 이게 잘 그리는 것 같아요. 이게 저항선이 됩니다. 그럼 지지선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지지선은 말 그대로 이렇게 밑에 생기는 요거가 지지선이 돼요. 이렇게 지지선, 이렇게 지지선이 됩니다. 이 저항과 지지는 꽤 중요한데 모든 주식들이 이걸 딱 지키는 건 아니에요. 어떤 건 지지선을 이탈하기도 하고 어떤 건 저항선 돌파했다가 안착하기도 하고 저항선 밑으로 무너지기도 합니다. 근데 이러한 기준을 갖고 본인 스스로 심리적으로 매수 매도를 정확히 결정을 해 주셔야 돼요. 이런 저항과 지지는 우상향에도 나타나고 우하향에서도 나타나게 됩니다. 이 대목에서 저항과 지지선이 이렇게 생기는 거고요. 이 대목에서 하나 새로 만들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저항과 지지가 생길 때 이렇게 산등성이가 생기고 이제 우상향이니까 이런 형태를 취하겠죠. 이렇게 우상향이 생길 때 캔들이라는 게 생겨요. 음봉 양봉이 생기죠. 음봉 양봉에 관한 영상은 제가 저번에 한번 올려놨습니다. 캔들이라는 게 생기는데 이렇게 캔들이 생깁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기고 또 이렇게 하락 추세에서도 이렇게 또 캔들이라는 게 생겨요.
근데 이 선이라는 게 5일선만 있진 않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10일선이라는 것도 존재합니다. 10일선을 녹색으로 그려볼게요. 뭐 11선이 밑에서 뭐 요렇게 이게 아니었죠. 11선이 요렇게 뭐 따라서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상향이니까 어쨌거나 이렇게 우상향이 생기겠죠. 이렇게. 그리고 21선이라는 것도 존재합니다. 21선도 요렇게 이런 식으로 쭉 따라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또 21선을 저는 황금선이라고 불러요. 다른 분들은 황금선을 다른 본인들의 선을 만들지 모르지만 저는 아주 간단하게 21선을 황금선을 만듭니다. 어떤 경우에 이 상승 추세에서 저항과 지지를 놓고 봤을 때 아까처럼 전 지지선이 제가 말씀드릴 때 아까 요런 선들이 지지선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지지선이 됩니다. 그리고 요 부분은 저항선이 되죠. 요렇게 저 까만색이 됐어야 되는데 잠시만요. 여기 지지선인데 색깔이 바뀌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요렇게 잠시만요. 요렇게 저항선도 생깁니다. 저항선, 저항선, 저항선. 요렇게 지지선이 생겼을 때 이 캔들이 요렇게 상승 추세다 보니까 이렇게 5일선을 타고 잘 올라갈 때가 있어요. 이렇게 쭉쭉 올라갑니다. 올라가다가 떨어지기도 하겠죠. 이렇게 떨어지기도 합니다. 이 떨어질 때 이 캔들이 이 지지선을 깨지 않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지지선을 캔들이 이걸 이해해 떨어졌다는 얘기는 이 앞으로 우하향할 수 있다는 것을 확증을 해요. 근데 이 지지선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지금까지 이 주식들이 굉장히 잘 그 가격을 지키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보시면 이렇게 저항선하고 지지선이 있는데 이렇게 잘 지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주가가 이 캔들이 이렇게 잘 상승 추세를 타고 가다가 하락 추세로 떨어져서 이렇게 떨어져서 요거를 폭 이탈을 해버리면 이 지지선을 깼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거고 이 5일선 동안 잘 지키던 가격을 툭 깨버린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때 중요한 게 거래량을 수반했으면 거래량을 실으면서 떨어지면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왜냐하면 떨어질 땐 거래량이 없어야 되는데 이 떨어질 때 거래량을 수반해 버리면 누군가 이 주식을 일부러 떨구는 게 아니고 진짜 추세를 하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추세라는 게 이렇게 변곡점의 높이가 자꾸 높아지면 이게 바로 상승 추세가 돼요. 이렇게 상승 추세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승 추세를 잘 타고 캔들이 이렇게 올라가 줘야지만이 이 주식은 계속 우상향 추세에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주식이 마냥 올라갈 수만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저항이라는 것을 맞게 돼요. 이렇게 맞게 되면 얘를 맞고 떨어집니다. 근데 이 떨어지는 폭이 절대로 이 지지선을 벗어나면 안 돼요. 이렇게 이 지지선을 벗어나게 되면 폭삭폭삭 떨어지는 이런 하향이 되고 위험해지고 그 다음번 지지선까지도 떨어지게 됩니다. 이게 저항과 지지인데 어떻게 설명이 잘 됐을려나 모르겠습니다. 이거 내가 차트를 보고 제가 다시 한번 이 그림하고 비슷한 걸 찾아서 설명을 드릴게요. 저항과 지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대성파인텍이 좋은 주식 같아서 설명하기에 대성파인텍을 차트를 보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실 때는 항상 단기를 치든 단타를 치든 오늘 하루 단타를 친다도 이렇게 보시는 거 아니에요. 길게 보시는 거 이렇게. 그러면
아까 제가 상승 추세하고 하락 추세가 있다고 그랬는데 주식에 딱 세 가지가 있어요. 상승 추세, 하락 추세, 바로 횡보 추세입니다. 우리는 이걸 박스권이라고 부르죠. 그 박스권에 대한 강의도 다음번에 꼭 영상을 찍어서 올린다고 제가 약속드릴게요. 자, 그러면 주식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상승 추세를 탔죠. 이렇게 이렇게 상승 추세를 탔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고 횡보 구간이 있었고 이런 식으로. 그러고 다시 한번 2차 상승 추세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저항과 지지에 관한 이 상승 추세 부분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차트를 쭉 이렇게 확대를 시키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상승 추세를 탔을 때 이렇게 상승, 이렇게 상승, 상승. 당연히 상승만 하질 않죠. 항상 하락을 같이 동반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동반하는 과정에 아까 말씀드린 산등성이 생겨요.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물론 밑에 하락 지지도 생깁니다. 이렇게. 제가 그 저항이라는 걸 말씀드렸을 때 이 저항선 여기가 되죠. 그리고 지지선은 여기가 됩니다. 주식을 저항선에 사지 말라는 가장 큰 이유는 이런 경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저항을 맞고 떨어져서 지선까지 밀리고 다시 저항을 맞고 뚫으면 이렇게 지선까지 밀립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항선을 뚫을 때가 있어요. 저항선을 뚫으면 그 자리는 다시 지지선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처음에 생겼던 변곡점의 가격이 산등선이가 지지선이 돼버려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급등했을 때 이 지지선을 깨지 않는 이 자리가 바로 2차 상승의 자리가 돼요. 이 자리가 되겠죠. 그럼 다시 한번 이때 19%, 12% 이렇게 날아갑니다. 지지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 주식이 하락 추세로 들어서지 않게 해선 이 지지선을 무조건 깨지 않아야 돼요. 이 지지선 보이시죠? 이 지지선 이걸 깨지 않아야 되는데 이 주식이 올라갔다 두 번째 반등하기 전에도 역시 이 끝에 종가를 보면 꼬리를 보면 캔들액을 안 깼죠. 이탈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이탈을 안 했기 때문에 그날 28% 다음날 29%를 갔습니다. 이만큼 저항과 지지는 중요해요. 이게 정답은 아닐지라도 기본적으로 꼭 알고 가셔야 되고 이게 만약에 저항과 지지, 이 지지선을 깼다면 이 주식은 하락 추세가 되고 그 보통 얘기하는 골든 데드 크로스가 다 나옵니다. 이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도 제가 영상을 만들어서 한번 촬영을 시켜 드릴게요. 아까 단기 평선인 5일선이나 이런 게 그거보다 더 큰 장기나 이동평균선 60일선, 20일선 이런 걸 돌파하는 걸 골든 크로스라고 그래요. 주식이 우상향할 때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항과 지지는 그만큼 중요한데 대성 파인텍의 마지막 저항선 여기가 되고 지지선 여기가 됩니다. 근데 이날 또 안 깼죠. 어제 그 트럼프가 우세하고 조 바이든이 불리하고 들어서 또 밀렸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안 깰 자리는 안 깼어요. 안 깰 자리는 안 깹니다. 절대로. 그렇기 때문에 또 상승이 예상이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큰 흐름에서 짧게 볼 것만도 아니고 큰 흐름에서만 봐도 이렇게 보시면 박스권을 이렇게 길게 유지를 했는데 이렇게 얘를 툭 이탈하는 날이 생겨요. 이날. 그럼 이 주식은 바로 우하향합니다. 이렇게. 대신에 거꾸로 박스권 상단을 돌파했을 때는 요것도 요까지 이런 자리를 돌파할 때는 딱 바로 우상향이 시작이 돼요. 큰 추세를 결정을 짓죠. 근데 이렇게 추세를 결정할 때는 반드시 그 앞에 더 큰 추세인 주봉과 월봉을 판단하셔야 되고 더 심도 있게 보려면 연봉까지도 봅니다. 이 연봉에 대한 해석법과 앞에 이 장기 추세 해석법도 나중에 차근차근 영상을 만들어서 하나하나 올려드릴게요.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은 꼭 하는 거더라고요, 보니까. 자, 아무튼 제가 드린 설명이 저항과 지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좀 더 중간중간에 이제 영상을 촬영하고 종목을 제가 매일 보면서 분석을 하고 올려드리는데 그때마다 저항과 지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거나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릴 부분이 있으면 그때 한번 알려드리도록 또 하겠습니다. 제 설명이 충분했는지 모르겠네요. 저녁 때나 새벽에 하면
트럼프나 조 바이든과 관련해서 또 중요한 뉴스나 세계적으로 또 이따가 미국 시장이 또 시작될 건데 여러 가지 체크하면서 내일 새벽에 또 한번 더 영상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따가 저녁 때에도 제가 매일 이제 밤마다 이제 그 종목들을 좀 찾는데 아까 10개 정도를 그 절대 추천은 아니에요. 근데 이 제목이 500으로 5천만 원 만들기 실전 매매죠. 그러니까 저는 제가 실제로 매수하고 매매한 종목을 10개를 추려서 올려놨습니다. 저도 빨리 올라갔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과라고 주식일지를 쓴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올려드렸어요. 다들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따 늦게라도 좋은 종목 있으면 다시 한번 리뷰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